네, 9월 15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동시에 국정감사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내란의 한 복판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슈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놓고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쉬셨죠? 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지법에서 형사제 25 합의부죠. 지기현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는 경제, 식품, 보건을 담당했던 합의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전후에서 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하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위헌 소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노동법원 설치,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있는 한정혜 의원이 사실상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반기를 든 데 대해서 대통령에 이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왜 위헌인가 반문하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한정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왜 문제냐.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전담 법원 설치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지 않았냐. 가사, 소년 사건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하는데 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 보수 언론에 응답한 현직 판사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그러니까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지적한 소년부나 그리고 특허법원 같은 경우는 일반성은 띄지만 특정 사건 그리고 특정 피고인의 재판에 입법부 등 외부 기관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위헌을 떠나 향후 절차나 결론에 있어서 편향성 논란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원이라든가 특허법원이라든가 가정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설 일반 법원이고 특별법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 내부 방침에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초장에 설치를 했더라면 국회가 나서서 이런 입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법원이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오민석 서울중앙법원장을 향해서도 어제 한정혜 정책위 의장 날선 비판을 가했는데요. 12.3 내란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단독 범행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공모해서 군인, 경찰이 동원된 거대한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인 게 명징하지 않냐.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사법부 태도에 대해서 입법부로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기현 판사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할 때
기괴한 방식으로 했죠.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그리고 윤석열 이전과 윤석열 이후에는 그 누구도 시간으로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러저러한 사람들,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해서 나도 구속 취소해달라고 했을 때 전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단 한 사람, 윤석열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 부분을 왜 조사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짚었고요. 동시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사건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한정혜 위원장과 별도의 트랙으로 또 전화통화해서 추가 취재를 했는데요. 한정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5부는 원래 경제, 식품, 보건 요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라는 겁니다. 다른 일반 사건들을 다 다루면서 동시에 내란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지법에 몰려있는 수십만 건의 사건 중에 원오브댐, 그러니까 수많은 경제사건, 식품 관련 사건, 보건복지 관련 사건 이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내란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형사합의 제25부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내란이 그렇게 원오브댐으로 다뤄도 될 만한 사건인 거냐. 우리 국민들이 세상에 내란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갔던 그것을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지켜봤던 그 끔찍한 사항을 그냥 경제사건, 식품 관련된 사건, 식품위생 관련된 사건, 보건 관련된 사건 이것과 똑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다뤄야 되나?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까? 이에 대한 한정혜 의원의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내란 사건을 우리 법원이 취급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런 태도가 맞는 것이냐 오히려 사법부에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집중심리가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경우에 따라서는 2주씩 건너뛰면서 재판을 하세월로 미루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이 내란 재판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하세월 아니겠냐. 이거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이냐.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내란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것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하세월로 미룰 수 있느냐 이런 비판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수준인 것이고 사법부가 지난 12.3 내란을 그저 여야 정치 갈등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재판을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재판부가 계속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직위원 재판부보다는 조금 더 달라진 태도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회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내년 2월에 있을 정기 인사 때를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내란 재판을 질질 끌다가 그러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직위원 판사보다 더 심각한 판사가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입법을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앞서 보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상설 일반 법원과 특별 법원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가 쭉 있지 않습니까? 1부부터 30부까지 있는데 31부, 30부 다음에 31부로 또 하나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이 재판부는 내란과 관련된 사건만 집중해서 판결한다. 그리고 나서 1심에서 판결하고 항소심 가고 그리고 대법원 가는데 이게 왜 위헌인 것이냐. 다른 재판부 중에 원오브댐으로 하나 더 재판부를 신설하고 이 재판부는 내란 전담 또는 내란 특별 전담을 하고 그 다음에 2심 가고 그리고 3심 가면 되는 건데 왜 뭐가 문제냐.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위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트랙이라고 보냐면 특별한 법원을 또 하나 만든다. 일반 그러니까 가사 사건이나 노동 사건이나 그죠? 특허 사건이나 이런 것들과
법원을 회사 법원이라든가 이게 법원을 새롭게 신설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워낙 지규현 판사가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를 하나 더 별도로 신설을 해서 이 재판부에서 내란을 집중 심리해보자. 언제까지 이렇게 차일피일 재판을 늘여놓을 수가 있는 거냐. 이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민주당이 법원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도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엄청 보수적이라고 하고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규현 판사 룸살롱 향응 접대 의혹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규현 판사에게 맡겨진 재판이니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이상의 토달지 마라는 식의 판단을 우리 법원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규현 판사가 10년 이상 차이나는 후배들을 배석 판사로 두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박정재, 박정길 두 판사와 경력 대등 재판부로 있다가 그 이후에 내란이 터진 이후죠. 김의담, 유영상 두 후배 판사로 교체가 됐을 때 지규현 판사만 그대로 스테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내란 재판의 키맨으로 활동하다가 3월 7일에 구속 취소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게 된 거죠. 여기에도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관련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법원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지규현 판사 개인의 어떤 독특한 성정 때문에 재판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의심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 구속 말기로 윤석열 내란 수괴가 또 1월 전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식적으로 특검이 반드시 추가 기소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구속기간은 당연히 연장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있을 신장남매 시간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한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가림막 없는 화장실엔 하체를 가릴 천 하나. 허리와 손이 한데 묶여서 물을 마시려면 고개를 숙여 핥아야 했고 주먹만한 구멍 틈새로 햇볕은 거의 들지 않았으며 하루에 단 2시간만 조그만 마당에 나가는 것이 허용됐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은 케이블 타이 쇠사슬로 허리와 다리, 손목까지 채워진 채 호송차에 끌려서 탑승을 했고요. 내부에 변기가 있었지만 지린내가 진동했으며 에어컨도 켜주지 않았고 그리고 구금 초반에는 72인실의 임시시설에 몰아 넣어지기도 했으며 침대 매트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에선 생리현상조차도 해결하기도 쉽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나마 8일로 이게 끝나서 망정이지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계셨습니까?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는 오늘 아침 여러 매체들이 조금 보도를 라디오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제보를 좀 받겠습니다. 저희 제보창에 여러분들 제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직접 취재를 좀 해서 어떤 피해를 어떤 인권 침해를 입으셨는지 직접 그 사연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인권 침해 부조리를 당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제사회가 정한 구금자 처우의 최소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55년에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규칙이 처음으로 채택이 되어서 2015년 UN 총회 결의로 전면 개정된 바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서 당한 인권 침해는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미란다 고지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치약, 칫솔, 담요 같은 기본 물품도 구금되고 그 이튿날에야 전해졌다는 것이고요. 너무 추워서 한기를 견디려고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돌려서 몸을 녹여야 했고 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입술만 축이는 정도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구금 8일 동안 통조림 콩, 토스트 정도가 제공된 것이 음식의 전부였는데 그 음식은 쓰레기 수준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납득 불가 처우 앞에서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단히 무기력감이 느껴질 정도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반인권적인 구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이 현실에서 한국 영사가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 면회를 갔을 때 우리 국민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우리 기업이 투자한 현지 공장에 기술 인력으로 파견이 되어서 필요한 역할들을 한 것뿐인데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케이블 타이에 손이 묶여서 세상에 작은 천 하나만 있는 데서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하고 최소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아니었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우리가 이런 취급을 8일이나 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것인지 이거 끝까지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하소연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잘 보도가 된 것처럼 영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여서 이 문제를 과연 이대로 묵과할 수 있는 것인지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동맹 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넬슨 만델라 규칙에 따르면 거주 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1항입니다.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는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해야 되는 모든 장소에는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고 인공적인 통풍 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창문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아니죠. 주먹만한 뚫린 곳을 통해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거 말고는 햇볕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1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전혀 아니죠. 개인위생과 관련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18조 1항입니다.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 좋죠. 자, 의류 및 침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1항입니다.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2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 침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한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곰팡이가 쓸어있는 매트에서 8일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22조 1항입니다. 교정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 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장비와 관련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47조 1항입니다. 굴욕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쇠사슬, 발목 수갑 또는 보호장비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2. 기타 보호장비는 법으로 정해두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하면 세계인권선언이 가장 잘 지켜지는 나라일 거다. 물론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옛날의 미국이 그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죠. 뉴욕에서, LA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사실상 폭군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금시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8일 동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구금했던 트럼프가 한다는 소리가 계속 미국에 남아서 미국 인력들을 교육훈련 시켜줘. 한국으로 가지 마. 어때?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죠. 예.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우리 국민들 너무 놀라서 일단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원하면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선택하겠다. 지금 여기 계속 남아 있게 할 수는 없다. 아주 상냥한 방법의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돌아와 있는 집에 돌아온 너무나 다행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겪은 이 트라우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미국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만 놀란다고 저는 이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피해 보상이 있지 않고서는 다시 일하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인권 침해를 겪은 우리 국민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 너무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준비한 소식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어제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 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소를 이유로 사법 독립을 외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국의 법원장들, 물론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판사들이 직접 투표해서 법원장을 뽑았지만 윤석열 정권 시대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법원장들을 불러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 독립을 얘기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란범을 옹호하는 재판부와 다름이 없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는데요. 추미애 위원장의 페이스북 워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가 되고 있나? 라고 질문을 하면서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고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오히려 또 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검사가 공판법정에 수십 명 검사대가 나타나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을 했고 심지어 판사 사찰 때도 침묵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사건을 빗대서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1심 유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선고하고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서 죄를 세탁해준 사법세탁소 역할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공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만둬라라고 직격을 한 것인데요. 추미애 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에 대해서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워줬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지요.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판사 출신인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들의 집단 행동도 조직해서 이른바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청산 작업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 속에서 사전에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도 보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이런 얘기한 것은 지금 마치 민변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직접 내란 재판 참석해보면 행사 MC 사회 보듯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 하세월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무려 5개월이 넘도록 근 6개월, 반년이 다 돼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당인 민주당이 이것을 더 이상 묵과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속에서 법원이 이렇게 무심하게 나온다면 입법부라도 나서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나서니 이 자체를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 법원이 독립된 법원이라면 독립된 법원답게 119 법원 폭동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엄벌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내란 세력에 대해서도 엄벌하고 집중 심리를 통해서 재판을 빠르게 1심을 끝내고 정리하는 것이 내란 종식으로 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지규현 판사 앞세워서 세워라 내워라 하세월로 재판을 이끌고 있으면서 심지어 구속 취소 결정 거기에다가 어땠습니까? 심지어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지난 대통령 선거 앞두고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다시 한번 돌려보내서 이 재판을 사실상 투표 용지에 이재명 후보를 지우려고 했었던 그거 여러분들 다 파기환송 결정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두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방면한 조희대 대법원이 내년 2월 법원 인사에서 지규현 판사보다 더 심각한 판사를 내보내서 하세월로 질질 끌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 무죄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덧 석 달여가 지나게 되면 12.3 비상계엄이 터진 지 1년이 됩니다. 너무나 섬뜩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여전히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꿈에도 나타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내란 종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우리 국민들의 상처만 더 생채기만 더 깊게 패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내가 피해자가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겪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그냥 정치권의 공방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어? 윤석열식 발상인 것이죠. 그까짓 거 뭐 유리창 잠깐 부쉈다고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사람을 이렇게 가두고 나를 내란 수괴라고 하는 것이 맞아? 라는 문제의식에 우리 법원이 조금이라도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이 끔찍한 내란, 특히 외환죄도 지금 특검이 수사 중인데요. 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하세월로 지나가도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은 온 국민이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년 지나면 국민들 다 까먹어 괜찮아 재서봐 라고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 여러분 또렷이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재판부가 윤상현 의원식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도 함께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요. 1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심지어 80년이 지나도 절대로 잊지 않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피해가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그렇고 5.18, 12.12 군사 쿠데타가 그러합니다. 우리 국민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네, 차일피일
대충 이렇게 뭉개다가 어느 날 무죄 선고 나면 어머, 무죄 선고가 났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때는 이미 때늦은 후회는 필요 없어 라는 식의 우리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는지 시민사회가, 언론이, 그리고 국민들이 끝까지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 퀵배송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댓글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조희대를 정말 어떻게 못합니까? 내란범도 잡았는데 그런 조희대 빨리 처벌해야 합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특검으로 조희대의 그 사건이 이미 이첩이 됐습니다. 원래 공수처로 고발된 사건이었는데요. 조희대, 지규현 두 판사의 대법원장과 형사 25부장의 사건이 지금 특검으로 이첩되어 있는데요. 워낙 내란 사건이 수사 범위가 광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도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지 않은 기간 안에 특검이 연장되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엄단하지 않으면 내란 특별 또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